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5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그 122번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직장 부근에 내렸습니다. 직장에 가면서 시인님께서 이제 이거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냥 그 좌우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차가 오는지 아는지 누구 말대로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시는 분 있죠. 도리도리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리도리 살피면서 건넜습니다. 주분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 그렇던데, 주분 대기 주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이 시각에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 그 중에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명박 씨가 무슨 띠인지 모르겠네. 이명박 씨 나이를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이런 분들은 내보다 4살 정도 많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 광역시장은 내보다 2살 많고, 추미애 전 장관이 내보다 2살 적을 거예요. 1958년 개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님은 내보다 4살 적고, 그리고 이제 요즘 단식을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은 내보다 한 8살 적어요. 하여튼 이랬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박근혜, 문재인, 홍준표, 추미애, 지금 현재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런 분들 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300명, 그리고 국영기업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법원장,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이래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아련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고,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의갈다식이라고 있어요. 의갈다식. 어제 우리 김해 장류 영성센터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올렸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배경음악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데, 상당히 그렇게 만들려면은 정성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좀 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8가지가 있는데, 요즘 하여튼 전에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갈다식이라고 있어요. 의갈다식.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넉자로 줄여서 그렇게 했어요.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건 뭐냐 하니까, 의에 굶주린 자,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말이지,
세상의 어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먹는 것이 풍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수님은 좀 길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은 먹는 것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에 굶주린 사람은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갈다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의갈다식이라. 그랬는데 내가 좀 전에 말한 문재인 존칭은 생략하고 문재인, 이낙연, 박근혜, 이명박, 홍준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갈다식이 아닙니다. 그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어렵게 살았거든요. 진짜 그 이사를 여러 번 하고 그 이삿짐이라 해봐야 니아까 하나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는 다 사람이 어려웠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생편이 다 비슷합니다.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빈대붙이 가지고 살았다고. 딴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 하숙방에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공부는 다 잘했죠. 다 서울대 법대고 고려대학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어렸을 때 1952년 6.25 전쟁 나고 그 뒤에 살 때는 수돗물이 없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살 때는 수돗물을 없어가지고 공동수도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장군의 부인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게 없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진실된 삶을 살 건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의갈다식이 없었어요. 전 인류에 대한 어떤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다고.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 일체의 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 사홍서원의 그 마음이 있었느냐면 없어요. 내가 지금 언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법문무량 서원학이고 말이야.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의 그 정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확철대오하게 이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런 의지, 그건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그렇고 이낙연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재명 씨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팔이 이제 기계에 썰려 들어가 가지고 팔이 다쳤잖아. 그리고 수술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좀 불구자 아닌 불구자죠. 그래 되다 보니까 군대도 못 가게 된 거죠. 이명박도 마찬가지잖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풀빵도 굽고 말이지. 창피스러워가지고, 여학생들, 볼 때에 창피스러워가지고, 이것도 푹 속이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 애들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 요렇게 교육을 시켰고 본인들도 그렇게 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 보면은 전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뇌를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뭐 대통령으로서 뭐 국민 전체가 대통령 선서를 요즘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히 좀 이렇게 외워보는데 뭐 그렇게 이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제는 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선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 시절 때에 정말 목숨 바쳐 귀 일심은 말이야, 몸과 마음과 뜻과 온 것을 다 바쳐서 말이야, 정말 이 천지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은 천자가 된다 이 말이야. 천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대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 안 그래? 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말이야,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나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창조주 대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아들, 딸이 되는, 천자가 되는, 옛날에 천자라면은 중국의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천자라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가 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갈자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거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물질적인 혜택이 먼저 그 다음에 그건 따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떠냐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이야. 결론은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그건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뭐 사법고시를 한다, 뭐를 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지. 해가지고 이제 뭐 의사도 되고 무슨 박사도 되고 이제 사법고시 국가의사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장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분들이 거기 없어요. 이래 보면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바쳐서 그냥 그 의상 스님을 사랑했던 그 선묘낭자 같은 그런 정신 말이야. 그 원효 스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요석 공주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죠. 도래가 됩니다. 이거
이제 그것이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워낙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도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불로유 원자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식품생명과학연구소에서 아마 그 박사님들이 거기 많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인가 빈살만의 그 제1인자 실권자하고 서로 연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외신을 타고 우리에게 알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수 문제는 신임님이 말씀 한마디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왜냐니까 인식이 그렇거든요. 일본에서도 핵 폐기수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러 개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런 가짜 도사님들이 많으니까 일본에서는 아예 상종을 안 한다 그렇게 한다 하네요. 그러나 이 세상사 모든 것이 말이지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도 어느 땐가 이제 바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또 우리 무속인들의 하신 말씀도 내가 아주 즐겨 듣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속인에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서서, 그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세상을 보는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속인들의 세상을 무시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거기에서 매달려도 안 되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촉이 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촉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데는 촉이 발달돼 가지고 그 사람의 태어난 이름만 듣든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앞에 무속인들 앞에 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파장으로서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무속인이 앉아서 아이고 이 와 이래 술 냄새가 와 이래 많이 나노 막 그렇게 해요. 기똥차게 알아맞추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 수백 명이 하는 것을 거의 내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속인들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것은 내가 거의 다 봅니다. 보는데 거의 공통된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멀지 않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이제 이 오토바이가 기름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온 그 내역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실제 말해서 진실되고 옳게 살아온 사람하고는 거리가 좀 머니까 그에 대한 대가는 누가 이제 뭐 그렇게 나는 악담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은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신인님을 알아보기를 내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내역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틀림없고,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있는 것이 또 틀림이 없고, 그런데 이것이 운이 다 되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24년 봄쯤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봄쯤 되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 소리를 아마 듣게 되고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정치판을 이끌어 왔다면은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에 굶주린 자들, 의갈다식 하신 이 신인님을 따르는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들이 이제 신정 정치가 시작되니까 중산주의 정치고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그 신인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하고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허경영